인간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요,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서로 관계가 좋으면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친구지간에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도 관계가 좋으면요 아 행복하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관계가 좋을 때는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나빠지면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관계가 나빠지면은요 아 살맛이 안 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격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도 이제 기질적인 문제가 인간관계가 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어서 이 관계가 10년, 20년, 5년, 10년 잘 지속되는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관계를 하다 보면은 어떤 가다가 큰 스파크가 일어난다든지 이 관계가 지속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고 내 안에도 뭔가 그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뭐냐면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상대방이 이해가 돼야 돼요. 저도 이 내적 치유를 하기 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성도님들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같이 사는 우리 집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오해가 되죠. 오해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의미가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할까? 여기에 대한 어떤 것들. 사람은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기대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기대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친구와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 친구가 나에게 해줘야 될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부부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어떤 그 섭섭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실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문제가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뭐 어떤 사람이라도 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내 기질과 다른 사람, 내 성격하고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단계, 이런 사람들은 이제 큰 바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다에 가면은 뭐 어디 뭐 시냇가에서 흘러온 물도 강줄기의 물도 어떤 물도 다 크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바다 크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바다가 되지 못하면 옹쟁이 그릇과 같이 좁으면은요 내가 선호하는 사람하고만 상대가 되지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은 관계가 좁아지고 그러다가 보면 이 사람은 인복이라고 그러죠. 세상 말로는 인복,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어지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개 지정돼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만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더 폭넓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 근데 많은 사람이 나는 인복이 없어요. 인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거의 많이 이렇게 좀 고질적이에요. 고시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의 형성이 짧아요. 관계 폭이 넓지를 못해요.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될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관계 형성이 좁으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좁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어요. 그 어떤 그 관계를 이루지 못한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버지 같은 스타일? 아우 싫어. 엄마에게 상처 많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아, 난 저런 사람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할머니 같은 사람? 아우, 난 저런 사람 싫어. 또 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같은 사람? 아우, 난 저런 사람. 왜? 우리 기억 속에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눈이 큰 사람에게 사기당하면 눈이 큰 사람만 보면은요. 아우, 이건 다 사기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눈이 작은 사람한테 만약에 사기를 당한 사람은 눈만 작은 사람을 보면은 저거 혹시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우리 뇌 속에는 그게 다 기억이 돼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조합된 기억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그 사람을 이해를 하면은 또 그만큼 편해지게 되는 것이고 좋은 관계를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생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난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은 싫어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저런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 스타일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그 스타일에 한번 맞춰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연구를 하고 깊이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기술이 터득이 되고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어렵죠.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스타일의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일방통행적인 사람들,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일방통행이니까 일방통행적이잖아. 좀 소리가 크다든지 강압적이든지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든다든지 이런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확 치밀어 올라가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하고 이제 과거에는 트러블이 생기죠. 아유, 난 저런 사람하고, 아유, 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아유, 난 저런 목사님하고 정말 상대하는, 아유, 저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은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모른 척하든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다 나하고 안 맞을 거야.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나는 싫어. 이게 이제 내 기억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에 우리 김경희 목사님 만나면 김경희 목사님은 아버지가 나를 닮았다는 거예요. 날 닮았으니까 나만 보면은 꼭 자기 아버지 보는 것 같아가지고 싫어. 그러고 오늘 이번 학교는 안 나왔네. 아버지 치유가 확실하게 안 됐는지 모르겠어. 그게 말이죠. 확실하게.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도 이제 이게 없어져야, 분노라든지 그런 게 없어져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치유가 된 거예요. 그 내면 안에 있는 것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보기만 하면 막 이렇게 막 좀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 사람의 말이나 스타일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 안에 수없는 기억 속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우리는 다시 수정해야 돼. 내 머릿속에다 끄집어내가지고 수정해야 돼. 아니야, 이런 사람도 좋은 데가 있어. 이런 사람도 사귈 수 있어. 이런 사람들랑 관계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딱 앞에다 직면해 놓고 내가 옛날에 아버지 때문에 기억이 안 좋았던 걸 내 안에 직면해 놓고 그래. 그렇지만 이때는 이랬지만 또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말씀으로 이거를 다시 수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수정을 해서 뇌에다 다시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그래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가 있는 음식 중에서 어떤 안 맞는 음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안 맞는 음식을 왜 그러냐면 한 번 언제 먹었는데 그게 비릿했다든지 비유가 상했다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네.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충청도에서 살아가지고 충청도에도 이제 뭐 바닷가가 없는 충청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회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인천에 와가지고 회라는 걸 먹었는데 못 먹겠더라고. 그걸 무슨 맛으로 먹는지 막 비릿하고 막 생선이 이상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또 그런 생각을 바꾸고 한번 먹어보니까 그거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또 좋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아니야 생선은 오히려 고기보다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개념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수없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음식 못 먹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야 돼. 사람 못 만난 나는 음식 싫어요. 난 저건 못 먹어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뭔가에 좋지 않은 기억이 그 사람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물론 이제 특별히 자기 신체에 안 맞는 음식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안 맞는 음식도 있어요. 근데 신체적으로 안 맞는 음식도요. 그것도 잘 이걸 갖다가 개선을 하면은요. 그것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내가 사귀지 못할 사람은 없다. 내가 관계를 맺지 못할 사람은 없다. 내가 먹지 못할 음식은 없다. 내가 견디지 못할 환경은 없다. 몇 가지. 어떤 환경도 그렇습니다. 또 환경. 저도 막 이렇게 TV에서 좋지 않은 환경들 나오면 싫어요. 막 이렇게 뭐 6.25 때라든지 아니면 막 못 먹고 사는 거, 못 입고 사는 거, 막 가난하고 찌든 거 이런 거 보면은요. 그런 거는 아주 싫어. 그냥 막 이게 성공하고 막 잘 되고 막 이러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자체를 보는 것 자체도 내가 별로 안 좋아. 피곤해.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집이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실패도 하고 성공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난 가난한 게 싫고 저렇게 실패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늘 막 성취 욕구와 또는 잘 되고 싶은 거 그런 욕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살지 않겠어. 이런 욕구들이 내 안에 내가 그렇게 다짐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생겼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는 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싸우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인격이나 또는 어떠한 그 성격이나 또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사고방식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어떤 게 싫다, 내가 이 음식이 싫다, 왜 싫은가, 내가 이 강아지가 싫다, 왜 강아지가 싫은가, 한번 물렸거나 아니면 한번 물렸거나 아니면 시골에서 강아지를 뭐 죽이러 가가지고 뭐 잡아먹는 모습을 봤다든지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게 되면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하여간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다 대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도 그래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 극복할 수 있다. 뭐 가난의 환경이든지 질병의 환경이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어떤 환경도 나는 다 이겨나갈 수 있다.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요 사람은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네. 사람은 우리에게는 여기에는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왜 그러느냐?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쭉 발달을 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그 발달을 하면서 다 그 심리적인 발달의 단계도 있고 신체적인 발달의 그런 단계도 있어요. 근데 그 발달할 때 그 발달에 맞춰서 잘 교육이 돼야 되고 발달에 맞춰서 잘 양육이 되어지면은 이 존재는 최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발달 양육이 제대로 못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뻥크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성인 아이 뭐 몸은 컸지만은 그 부분이 자라나지 못한 뭐 그런 것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그 사회 발달 심리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이게 발달 심리를 말하는 사람이 한 세 사람 정도. 프로이드 또는 피아제라는 사람, 또는 프로이드라는 사람, 에릭슨이라는 사람 이렇게 한 세 사람이 이 발달 이론을 말했어요. 근데 이게 프로이드는 모든 정신 분석의 선구자니까 그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근데 그분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에릭슨도 그분에게 배우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의 또 체계를 이 사람이 연구해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면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니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고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아가 되고 애들이 막 버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기르게 되고 국가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아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어린이날 그거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무슨 맨날 어른 중심이고 애들은 전부 다 밥상에 끼지도 못하고 애들에 대해서 누가 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어린이날 같은 걸 제정을 하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동 심리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프로이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 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발달이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이제는 노인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지금은 이제 노인에 대한 연구가 노인의 심리, 60세의 노인의 심리, 70세의 노인의 심리, 노인의 심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달하고 있어요. 왜? 전부 다 이제 나이들을 드시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돼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수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받게 되니까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사회 어떤 그 심리학 중에서도 아동심리학으로 이렇게 발달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에릭슨 이론이라는데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 이게 덴마크계 독일인이에요. 덴마크계 독일인데 뭐냐면은 엄마가 덴마크계고 또 유대인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덴마크와 유대인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신 분석을 공부를 하면서 아동 정신 분석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게 된 거죠.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 프로이드에게 이제 먼저 우리가 배웠지만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인간의 그 발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성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구강기라든지 또는 학문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쪽하고는 조금 어떤 사회 심리학적인 그런 개념에서의 발달 이론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 나간 그런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근거한 이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계에 근거한 이론에 가서는 사람은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이렇게 해서 몇 세까지는 어떤 단계로, 몇 세까지는 어떤 단계로 이게 단계적으로 인간은 성장한다. 이런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양극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양극 단계라는 건 뭐냐면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자라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자라나면서 어떻게 다 긍정적으로만 자랄 수는 없잖아요. 부정적인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뭐 우리가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죠. 해라, 하지 마라. 부모도 마찬가지로 안 돼, 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섞였는데 너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이제 강압적으로만 나가면 이 아이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갈 위험이 있죠. 그렇다고 무조건 다 돼 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왜? 십계명 자체가 어때요? 하라, 하지 말라, 돼, 안 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 제재가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제재가 강해지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너무 놔둬도 또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 단계가 있다. 긍정과 부정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순환적 과정이라는 것은 세대적으로 한 세대가 가면은 또 한 세대가 오고 그 세대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아버지 세대, 나의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렇게 그 세대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을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심리 발달을 8단계로 나눈 거예요.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그 표에도 있지만은 이 그림이 조금 멀리선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8단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단계로 이제 인간의 그 발달 단계를 유아기, 전기, 아동기, 놀이기, 학령기, 청소년기, 초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이게 좀 작아서 이렇게 좀 크게 볼게요. 네, 이렇게 처음에 시기는 유아기, 사회 심리적인 갈등은 신뢰냐 불신이냐. 덕목 이때 잘 가면은 희망이 생기고 잘 못하면 탐식이 생기는 것이죠. 영향을 주는 사람이 어머니. 그래서 사회적인 심리적인 형태는 무언가를 자꾸 어디적으로는 이제 이런 형태로 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또 전기, 아동기, 놀이기, 학령기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요. 또 이제 요거 이제 하나씩 다 이제 상세 청소년, 초기 청소년, 초기 성인기, 성인기, 노인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자라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때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사회 심리적인 것도 틀리고 그때 이루어지는 좋은 점,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 좋지 못한 점, 그리고 그때 영향을 주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심리적인 양태 이게 시기마다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만들어 줘야 그래야 이제 이게 좋은 최상의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만약에 마침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유아기 태어나서 자라날 때 사업이 망했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내가 2, 3살 때 우리 엄마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우리 집에 큰 사건이 생겼다든지 그럼 이 아이는 이때에 얻어야 될 이때에 주어져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라나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나는데 그 사건의 배후에는 우리는 원수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마귀가 뒤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죠. 마귀가 조정을 해서 갑자기 두 부부가 막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든지 엄마가 병이 들려가지고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지 아버지가 부도가 나가지고 뭐 그냥 아예 그냥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영향이 누구에게 가느냐? 어른들은 웬만한 게 견뎌내요. 그런데 아이들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기에. 네. 아이들은 견뎌낼 수가 없는데 그냥 폭격단을 맞는 것이죠.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삐뚤어진 사상이 된다든지 왜곡된 생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분노의 감정이 된다든지 해서 수없는 이제 상처와 이런 견고한 진 같은 게 자신 안에 이제 만들어지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유아기. 이제 프로이드는 이 유아기 때를 이제 성적인 개념에서 뭐라고 하냐? 이거를 구강기라고 그래요. 구강기. 구강기라는 것은 이제 처음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요. 제일 먼저 발달하는 건 호흡기관이라고 그래요. 호흡기관. 왜? 숨을 쉬어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오감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손주를 보면서 아주 정말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든지 잡으면 다 입으로 가는 거야. 뜨거운 것이든 빠른 것이든 큰 것이든. 왜? 이게 느낌이 뭘로 느끼냐면 이 입으로 느끼는 거예요. 입으로. 이걸 깨물어 보든지 먹어보든지 이래야 이게 하여간 모든 게.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이거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몰라. 손으로 만져도 잘 몰라 이거를. 그러니까 입으로 가져봐봐야 이건 뜨거운 거다. 이거는 차가운 거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구강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엄마들은 적절하게 잘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잘 계속 깨물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뭐 깨물 수 있도록 하든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하든지. 애들이 제가 우리 애를 이렇게 데리고서 이렇게 다니면은 만져보라고 이제 만져봐서 촉감을 느끼는데 만져보는 거 이렇게 안 돼. 가서 보든지 입으로 갔다가 깨물어 봐야 이게 속이 시원한 거야. 근데 무슨 벽이라든지 이런 거 깨물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웬만한 건 이제 조그마한 건 깨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충족을 느끼는 거죠.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렸을 때 안 돼. 엄마가 이건 찢지 멋져 뭐 이러면서 자꾸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 아이는 입에 대한 욕구를 채우지를 못했잖아요. 입에 대한 욕구를 채우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나중에 가서 자꾸만 원하는 거예요. 그럼 막 먹는 걸로 그냥 막 이걸 채운다든지 아니면 막 떠드는 걸로 이걸 막 채우려고 그런다든지 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채우고 싶은 욕망이 무의식 속에 딱 가라앉아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 왜 나는 이렇게 뱃속이 좀 허전하고 왜 나는 이렇게 폭식을 하려고 그러고 왜 나는 주체 없이 이렇게 막 떠들려고 그러고 뭔가 입으로 근데다가 만약에 다혈질의 사람은 원래도 입이 발달이 잘 돼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런 구강기적인 그런 욕구가 안 채워졌다. 이건 뭐 그냥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야. 다다다다다다. 다른 사람 말하는 걸 꼴을 못 봐 그냥. 왜 그러냐면 젖을 많이 못 먹었구나. 이게 빨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빨 수 있도록 깨물어 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인데 지금 이제 돌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하여간 뭐 무조건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요게 뭐냐면 이제 유년기, 구강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프로이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기, 아동기, 2-3살, 이제 1살이 넘어서 2-3살이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제 학문기라고 그래요. 학문기. 그러니까는 배변이나 소변을 보면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소변이나 대변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 우리 여러분들 어른도 그잖아. 들어가 화장실 가서 이렇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며칠 전에는 우리 애가 보니까 이제 좀 먹었는데 제대로 이제 잘 안 나왔던 것 같아. 뭔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이 똥을 누는데 얼마나 우는 거야. 이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배를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고 이제 위장을 위해서 막 만져줬죠. 그랬더니 그냥 한 바가지가 나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안 하고 이거 모았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원하는데 막 우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어떻게 힘을 줘서 그거를 배변을 할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자료. 그러니까 막 여기다 힘줘보고 거기다 힘줘보니까 이쪽이구나. 이걸 이제 그때서 이 아이가 이제 터득을 하는 거야. 그거를 처음에 모르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나가는 건지를 모르는 거야. 어디를 힘을 줘야만이 이게 배변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요. 자동으로 그냥 나오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런데 이제 서서히 크면서 자기 신체를 이제 자기가 조절하는 이제 능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2-3살 될 때는 이때를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때를 학문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때 너무 막 똥 못 산다고 막 똥 싸. 우리나라 같이 무식하게 채 들고 집에서 오줌 쌌다고 채 쓰고 다녀서 소금 가지러 그러고
소금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오줌 쌌다고. 응? 그러면 그 아이는 엄청난 수치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 이 배변을 내가 제대로 해야 된다. 배변도 못하는 이런 멍청한 놈이 이 세상에 살면 뭐해? 막 이런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음모들이 그러면서 뭐 엄마들이 고개를 똑바로 들고 사냐, 고개를 못 들게 해놓고는 고개를 똑바로 들으라고 그러고, 큰 소리로 얘기하라고,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큰 소리 하라고 그러고. 왜? 수치심과 죄책감을 주잖아요. 그럼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서 해줄 수 있어야 이 아이가 이때 이제 자라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는 안 나왔지만 원래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아기가 없어요. 지금 일본이 유아기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원래는 태아기.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태아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생각을 한 거지 태어나기 전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 해본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뭐냐면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이때부터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자는 수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자가 수없이 만들어지는 이 중에서 하나가 이제 어떤 관계를 맺어서 한 달에 한 번 생기는 난자와 결합을 해가지고 생명체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탄생하면서부터 이거는 이제 인격적 존재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두세 달만 되면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를 뜻은 모르지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뱃속의 열달이 10년의 교육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교라는 것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태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 이 아이가 알아듣는. 그러니까는 엄마가 아이를 잉태를 했을 때는 참 그 분위기나 모든 게 다 좋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마귀가 역사를 하고 사단이 역사를 하면 임신했을 때 막 이 엄마를 괴롭히는 거죠. 엄마를 괴롭혀서 막 신경질 나게 한다든지 짜증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남편을 막 어떻게 이제 가동을 시켜가지고 남편이 막 바람을 핀다든지 아니면 욕을 한다든지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막 엄청난 공포 속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제 만약 이 아이를 뗄까 말까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엄청난. 그래서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가 많은 사람들이 태아 때 엄마나 아빠든 이 사람이 아이를 지워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든지 말이야. 이러면은 이 아이가 어려서 거기 안에서부터 거절감을 드는 거죠. 부모로부터의 거절감. 엄마도 못 믿고 아빠도 못 믿는 거절감. 자기 막 비하.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정확하게는 자기가 정확하게를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뭔가 죽고 싶어. 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는지. 이게 뭐냐면 그 태아의 뭔가 모르는 것이 나의 안에 크게 자리를 잡는 거야. 이게 우울하게. 그런데 막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는 그 산모를 잘 해주고 뭐를 하려면 대화를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대화를.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대화를 해줘. 엄마의 목소리보다도 아빠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그 아이들이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라는 거야. 나는 네가 이런 아이로 잘 태어났으면 좋겠고 너도 지금 이렇게 자라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1살 맞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미국은 뭐냐면 이게 태어나야 이제 그때 1살인데 우리는 태어나면 2살이잖아요. 그렇죠? 돌이 되면 2살이죠. 그렇죠? 맞는 거예요? 맞죠? 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뱃속에 있을 때 이 존재는 이미 생명적 존재라는 거야, 이게. 엄청난 그 과정을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살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 세포 분열을 하면서 막 뇌가 자라고 안에서 자라나는데 그 조금 자라나는 그 과정을 뱃속에서 하는 거죠. 그냥 막 크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직결되는 것이죠. 환경하고 직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고 나는 네가 이렇게 참 이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고 네가 참 탄생해서 너는 정말 귀중한 소중한 아이란다. 그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뭐냐면 정서적인 부분을 막
이렇게 안정감을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밑에 안에 들어 있을 때도 이 뇌가 발달을 하는데 세포 분열을 하는데 아주 착착착착착착착착 뻗어나면서 잘 자라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충격이 온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막 슬픔에 빠진다든지 어려움에 빠진다든지 그럼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충격을 10이라는 충격을 받으면 이 태아에 있는 아이는 어느 정도겠어요? 100 정도 받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이건 아우 죽겠다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기도를 오늘 새벽 별로 기도 못 했어요. 기도를 이게 뭐 준비 좀 하라고. 기도를 못 하잖아. 그래 내가 좀 예를 들어 사단이 나한테 공격을 해놓는데 내가 10을 느낀다. 그럼 우리 사역자들은 한 20이나 30 느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한 50 느끼는 거야. 그렇게 레벨이 돼요. 사단이 딱 왔을 때 공격이 왔을 때 그 힘의 강도에 의해서 나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도 성도들은 그걸 그냥 팽 떨어져 나가버릴 수도 있다고. 교회 못 나올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영적인 레벨에 의해서 받게 되는 충격이라는 얘기죠. 어린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소생하는 이 생명이 엄마는 별게 아닌지 모르지만 이 아이에게는 천둥 번개 같은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막 천둥 막 꽝꽝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강아지가 그냥 뭐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그냥 그냥 뭐 살려달라는 거야. 이게. 천둥 번개 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 봐, 이 개들이. 왜냐하면 이게 너무 발달이 돼 있잖아. 버시락 소리만 해도 이 개들은 알잖아요. 그러니 천둥 번개가 쏘면은 고막이 터지는 것 같은가 봐. 막. 그러니까 뭐 그냥 요즘에 이제 우리 애 때문에 이거 어디 개를 어디다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도 못하고 해서 밖에다 베란다다 놨는데 베란다에 이 뭡니까 저기 그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가 구다닥닥 돌아가면 얘가 놀라가지고 전쟁 나는 줄 알아 이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태아에 있을 때 이거를 잘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나왔을 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교육하는 것보다도 뭐 이 10년이라는 게 좀 너무 과장된 것 같은데 10년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요. 뱃속에서의 10달이 10년의 교육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 이렇게 해주고 산모도 위로를 많이 해주고 그 아이에게 혹시 산모가 힘들더라도 아이에게 얘기해주는 거. 엄마가 요즘엔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네가 좀 잘 참아라든지 네가 잘 이해를 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가지고서 대화를 해주라는 거죠. 그게 태교야. 교라는 게 뭐 다른 거겠습니까? 그게 서로 교통을 이루고 교감을 이루고 교제를 이루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도 하지만은 아빠가 해줄 때 이 아이는 든든한 마음을 느끼게 되고 편안한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거기에서 우리는요 애가 이렇게 우리 애가 지금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지금 나름대로 살려고 엄청 발버둥을 치는 거더라고 이게. 엄청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기는 거 하나 연습하는 것도 수없이 실패와 그 어렵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래서 인간이 이제 되려면은 걸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벌어야 되고 말을 하는데 도울 때도 그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냥 엄마나 뭐 간단한 몇 마디밖에 못 하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되느냐고. 근데 수없는 소리를 들어서 나중에 엄마 이 말 한마디 하기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 애를 놓고 자꾸 말을 해야 돼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해야 이 아이가 저걸로는 뭐를 말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요. 얘가 입으로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입에서 막 나와. 이상한 앞에서 자꾸 엄마가 입에서 뭐가 나오거든. 그럼 자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늑대하고 키워보세요. 늑대하고 키우면 말 못해요 애들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말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엄마 보고 그대로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입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하나가 나와. 그럼 자기도 신기해. 자기도 신기해가지고 어떨 때는 이래. 이래 그래. 우리 집사람이 왜? 이러면 자기도 왜? 이러는데 자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자기도 신기한가 봐. 아주 요즘에는 애를 놓고 인상을 아주 심리학적으로 제가 살펴가면서 그거를 관찰을 하는데 야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저게 걷는데 이제 돌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못 걷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걷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내가 자기가 걸어 저기도 좀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서 저것도 만져봐야 되는 이걸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애가 나만 보면은 만세를 불러. 만세 부르니까 뭐냐 나를 좀 안아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안아달라고 그러면 그냥 안아는 게 아니라 돌아다녀 달라는 거야. 돌아다녀 달라는 거야. 왜? 다 궁금해.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궁금해. 왜?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적응을 해야 돼. 내가 세상에 나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제 거기에서 세상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가서 만져보고 뜯어보고 넘어져보고 이렇게 해야 세상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심리를 알아야지. 제가 이런 공부를 안 했으면은 그냥 아유 우리 손주 뭐 귀엽다 이 정도로만 끝났겠지만은 문제 생기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문제가 생겨. 갑자기 뭐 그냥 왜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럼 또 인터넷 검색해 보는 거죠. 아이가 왜 빨개집니까? 뭐 아니면 왜 뭐 뒤집기를 못 합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올려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또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적절한 대처를 해 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발달하고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돼. 맞춰줘야 된다고요.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돌이 다 됐으니까 얘는 지금 걷는 게 최고의 지금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있으면 발로 다 뭐 책상이고 어디고 다 올라가려고 뭐야. 왜? 이 발의 힘을 키워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다가 그 유전이 인자에다 센서를 그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센서를 딱 넣어놔서 어느 시기가 되면 발 운동을 계속 해라. 어느 시기가 되면 손 운동을 계속 하라. 이렇게 차례차례 발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면 부모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적절하게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쑥쑥. 그러니까 옛날 원래는 50년대 그때만 해도 18개월이 되어야니 애들이 걸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계적으로.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한 1년 되면 돌만 되면 대충 걷잖아요. 이제 돌 지나거나 뭐 그 전후로 이렇게 많이 걷잖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면 근육이 금방 빨리 발달한다는 거예요. 왜 발달하냐? 보조적인 기계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는 뭐 애들 데려가도 앉을 수 있는 거 앉는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기계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영양분을 그만큼 많이 섭취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뇌도 빨리 좀 그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근육도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즘은 이제 그렇게 더 아주 큰 발달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가 봐도 우리가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옛날에는 어떻게 키웠을까? 뭐 태교가 어디 있고 뭐 애들 관찰할 시간이 어디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가 알아서 크던지 뭐 그냥 이렇게 이제 살아왔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구가 있냐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냐고. 그런데다가 또 여성분들은 또 얼마나 또 대우를 못 받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남자가 나면은 막 그냥 뭐 고추 났다 그래서 막 밖에다가도 금줄도 해놓고 근데 여자 나면은 이거는 미역국도 안 끓여지고 근데 남자를 낳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일을 하도록. 남자는 태어나면서 일을 하도록 신체적인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여자들보다도 뼈가 강하게 만들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근육도 강하고 뼈도 강하고 다 강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더 힘든 거예요. 에너지도 더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역국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안 그래요. 여성은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여성은 뭐를 하냐? 관계를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관계. 그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런 관계를 이어주고. 그 여성들은 늘 생각하는 게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 남성들은 관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뭐냐면은 너하고 나하고 관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 생각하느냐? 여자 꼬실 때는 관계를 깊이 생각하죠. 연애를 하려고 그럴 때는 그것도 연애를 하는 목적도 뭐냐면 연애해서 결혼해서 일하려고 연애를 하는 것이지 연애가 목적이 아니야. 그러나 여자는 연애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관계가 목적이에요. 근데 남자는 이거 지금 빨리 꼬셔가지고 내 사람 만들어 놓고 일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는 그냥 모든 거 다 폭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이제 환상에 젖는 거죠. 아, 이 남자가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딱 끝나면 그때부터 일하러 나가버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참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을 주시는데
벌을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담은 벌을 줄 때에 다른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너는 뭐 해산하는 여성의 고통에 너도 참가할 거잖아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무슨 살림을 하는 더 수고가 있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남성이 하는 것이 뭐냐면 나가서 수고해서 일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뭔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아이가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 중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얘가 정말 달리기를 잘해. 그러면은 벌을 줄 때 뭘 하느냐면 너 운동장 5바퀴 돌아. 벌 줄 때 운동장 3바퀴 돌아. 얘는 벌 받으면서 운동하는 거야. 벌 받으면서 신체가 단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벌을 줬는데 무슨 벌을 줬냐? 일을 하는 벌을 줬어. 일을 하는 벌을. 여자는 애 낳는 고통. 애 낳는 고통을 줬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도 이렇게 많이 다르고 태아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는 뭐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살아왔지만은 지금은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제 뒤돌아보면서 나는 그러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웠나 한번 더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나는 또 어떻게 자라왔는가 이런 생각해보고 그럼 나는 이렇게 자라오지 못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떠한 사회적인 또 심리적인 그런 문제가 내 안에 있다 이런 얘기죠. 요걸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하면서 나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것들이 지금 내한테 상처로 남아 있구나. 내 이런 것들이 좀 극복하기가 어렵구나.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알면 어떻습니까? 치료할 수가 있어요. 원인을 알면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1살 때라도 알면은 1살 때로 내가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직면을 하는 거예요. 1살이라는 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직면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된 상황을 그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막 엄마가 미웠다든지 그때는 아빠가 미웠다든지 막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든지 이렇게 된 것을 다시 그 직면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아빠를 이해한다든지 엄마를 이해한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든지 이 직면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수정을 해. 그러면 내 뇌에서 기억 속으로 쭉 들어가 무의식 속에 들어가 그 부분을 해결을 해놔버려.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서는 분노가 나오질 않아요. 거기서 그 문제가 그때 문제가 해결이 해버리면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어렸잖아요. 내가 어렸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했다든지 내가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때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 내가 커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직면해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이해를 시킨다든지 내가 또 위로해 준다든지 내가 스스로 위로를 해준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거기에서 분노를 품어내면 그걸 풀어내버리면 그럼 더 이상은 거기서 분노가 발생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치유를 해나가는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는 건데 오늘은 그런 발달 과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혹시 지금 만약에 손주가 있으면 좋고 손주가 없으면 옆에 보고 없으면 이제 아이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아이를 잘 관찰을 하세요. 저 아이가 막 떼를 쓴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이 얼마나 우리 아이가 떼 쓰네요. 7살인데요. 그러면 딱 나옵니다. 거기는 왜 떼를 쓰는지 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뭐냐면은 그런 걸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서 떼를 쓰는구나 이해를 하고서 그거를 대처를 해야지. 이놈의 자식이 7살이나 된 놈이 이제 애를 쓰고 자기 개념 속에서 애를 다루게 되면은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